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건 워낙 오래된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자들이 이미 유죄가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네. 물증이 그만큼 풍부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모르는 일이다,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네. 했지만 지금 특검이 제시한 물증들이 꽤 확실해 보입니다. 일단 주포 측에서 이때 매도하다라고 하는 그 가격과 시간에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한 점, 그리고 계좌 관리인에게 수익의 40%를 주겠다라는 이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등장했는데 이 40%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내 이득의 40%, 거의 절반을 떼준다는 건 그쵸.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이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지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이 일단 구속이 되면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그쵸. 매우 높습니다.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조사할 것들이 산더미인데 일단 신병을 확보한 것을 만으로 지금 축하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조사가 굉장히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성과, 보여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16개 또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혐의 모두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현 상황이 조사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한 가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네. 김 여사 4대 주요 의혹과 김 여사 측의 입장입니다.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김 여사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 당시 주가 조작은 전혀 몰랐다. 나 그때 서울대 석사 과정 중이어서 주식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이 주가 조작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천 개입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죠. 관련해서는 나는 힘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명태균 씨가 계속 연락을 해와서 오히려 부담스러웠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실을 통해서 끊어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건진법사를 통한 어떤 청탁 의혹 관련해서는 건진법사 명품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뭐 건의투랑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밑에 행정관이 사용을 한 번호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며칠째 계속 나오고 있는 목걸이 관련해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모조품인데 어디서 난 거예요? 라고 했더니 2010년에 어머니 선물용으로 산 모조품이고 가끔 내가 빌려서 착용을 했던 겁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에 그럼 그렇군요. 특검이 그렇군요. 납득이 됩니다. 하고 넘어가지 않았겠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7초 매매 주가 조작 의혹 추궁. 김건희 우연의 일치다라고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 나와 있죠.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이 주포가 이거 지금 파세요, 이렇게 해서 파세요라고 얘기하고 바로 딱 7초 뒤에 얘기한 그대로 매매 주문이 들어갔다라는 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라고 했더니 우연의 일치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주혜 변호사님, 그럼 부인을 하면 뭐 당연히 사실 특검도 부인을 하지 않겠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스모킹건이라고 하는 빼박 증거를 딱 들이대야 될 텐데 그럼 또 들이댔다는 얘기는 또 딱히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당사자가 그냥 부인하면 기소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네. 김건희 특검이 다루고 있는 혐의가 공식적으로만 해도 16가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일단 크게 보자면 앞서 살펴봤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을 먼저 일단 수사를 한 건 그 부분은 적어도 특검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고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사 기법적으로 보더라도요. 처음에 일단 대면 조사를 시작할 때 좀 확실한 물증을 갖고 있는 것들을 먼저 시작해야지 네. 특검 입장에서도 일종의 기선제압을 할 수 있다는 판단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하.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건 워낙 오래된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자들이 이미 유죄가 인정이 된 사안입니다. 네. 물증이 그만큼 풍부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모르는 일이다,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네. 했지만 지금 특검이 제시한 물증들이 꽤 확실해 보입니다. 일단 주포 측에서 이때 매도하다라고 하는 그 가격과 시간에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가 매도 주문을 한 점, 그리고 계좌 관리인에게 수익의 40%를 주겠다라는 이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등장했는데 이 40% 수수료가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내 이득의 40% 거의 절반을 떼준다는 건 그쵸.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이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임을 인지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가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하더라도 특검 입장에서 이 정도의 물증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기소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지금 내비친 그런 조사 순서라고도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말씀은 지금 이 특검에서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상당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꺼낸 카드다. 부인을 한다고 해서 부인이 그냥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저희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살짝 요만하게 화면 한쪽에 모습이 좀 보이죠. 지금 그 모습이 대체 어디냐? 바로 지금 바로 이 상황입니다.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좀 한가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일단 안에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특검팀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 이 같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나올지 따로 나올지 요 여부도 좀 저희가 저 화면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같이 좀 보여드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은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좀 일절 부인해주면 우연의 일치예요라고 부인을 했지만 이거는 좀 증거가 좀 확보가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인한다고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 말고 다른 의혹들도 굉장히 많죠. 또 뭐가 있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네, 명태균 통화 녹음, 샤넬백 관련자 자택 방문 기록으로 김 압박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의혹들이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런데 일단 이 명태균 씨 관련해 갖고는 이 무상으로 여론조사 받고 거기에서 대가로 이 공천, 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해 준 거 아니겠냐라는 거와 관련해서 통화 녹음. 근데 김영선이 해주라고 했는데 말이 많네. 내가 다시 한번 상현이한테 연락할게. 라는 그 얘기. 그리고 샤넬백 관련자가 집을 방문한 기록을 직접 이 증거로 어떻게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로 압박을 했지만 이것도 다 부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임 변호사님 이런 겁니다. 이게 이렇게 요것도 증거고 요것도 증거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빼도 박도 못하게 어떻게 보면 CCTV로 녹화가 된 것처럼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냐. 기록은 있는데 근데 방문은 했는데 나는 안 만났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정황 증거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샤넬백과 관련된 의혹은 현재 실물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네. 이 점이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물이 확실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가 드러나면 네. 거기서부터 역추적을 해볼 수 있거든요. 누구로부터 받은 건지 언제 받은 건지. 그런데 지금 구매 이력만 있고 중간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수행원이 이것을 교환한 사실까지는 확인이 되는데 정확하게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됐는지가 그쵸. 연결고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지금 제시한 증거들이 굉장히 강력한 정황 증거임은 분명합니다. 어떤 통화 녹음뿐만 아니라 특히 샤넬백 관련자가 자택을 방문한 그 기록까지는 강력한 정황 증거는 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달이 되었다, 네. 청탁이 있었다까지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어제 대면 조사를 통해서 어떤 진술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게 특검 측의 전략이 아니었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 대시되고 있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김건희 여사가 해당 선물을 받았다는 부분 역시 그리고 청탁의 대가로서 이것을 받은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지휘나 지시를 통해 청탁이 이루어졌다는 부분까지의 입증은 안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국민일보입니다. 광범위 의혹의 추가 소환이 불가피하다. 스모킹건 찾는 특검. 어제 불러서 일부만 물어봤죠. 16개 혐의를 다 물어본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해서 스모킹건도 좀 찾아야 되고 결국 추가 소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보도도 있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오늘 또 동아일보는 뭐라고 했느냐. 김건희 주가 조작 몰라. 백 안 받아. 특검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거다라는 겁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이유 여기 나와 있죠. 특검
추가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좀 상반된 얘기일 수 있는 건데 임 변호사님.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 소환을 하겠다는 건지 영장을 오늘 청구한다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격적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네.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에서 보듯이 일단 구속이 되면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그쵸. 매우 높습니다. 그럼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조사할 것들이 산더미인데 일단 신병을 확보한 것을만으로 지금 축하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조사가 굉장히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성과, 보여지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16개 또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혐의 모두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현 상황이 조사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한 가지 고민하고 있을 것 같고 네. 계속해서 부인하는 취지의 그런 네. 진술만을 한다면 사실상 추가 소환이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소환을 했는데 계속 이 소환에 성실히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네. 역으로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건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 아하. 지금 조사를 잘 받고 있는데 굳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또 사유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특검은 지금 굉장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아.